집에 이런 거 당장 갖다 버리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을 둘러보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이 물건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이거 언젠가는 쓸 텐데. 네, 저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집안에 오래 두고 있는 그 물건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럴까요? 하실 텐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위험한 물건들이 집 곳곳에 숨어 있답니다. 오늘은 그런 물건들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7가지를 골라서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도 함께 들어보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낡은 플라스틱 용기와 코팅 벗겨진 냄비.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주방에 있는 낡은 플라스틱 용기들이에요. 여러분 주방 찬장을 열어보세요. 뚜껑이 안 맞는 반찬통 있지 않나요? 색이 누렇게 변한 플라스틱 용기 말이에요. 아직 쓸만한데? 하면서 계속 두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무서운 물건이랍니다. 플라스틱이 오래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균열들이 생겨요. 마치 우리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그 틈새로 뜨거운 국물이나 기름진 음식을 담으면 플라스틱에서 나쁜 성분들이 스며나와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조사해 보니까요,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에서 비스페놀이라는 성분이 나왔다고 해요. 이름이 어렵죠?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을 헷갈리게 만드는 나쁜 녀석이에요.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더 위험해요. 유방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도 마찬가지예요. 검은 코팅이 여기저기 벗겨져 있는데 아직 쓸만해 하면서 계속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경기도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20년 넘게 쓰시던 프라이팬이 있었어요. 멀쩡한데 왜 버려? 하면서 계속 쓰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자꾸 아프고 소화가 안 되시더래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몸 안에 중금속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혹시 오래된 조리기구 쓰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래요. 그제야 할머니가 깨달으신 거죠. 새 프라이팬으로 바꾸고 나서는 속도 편해지고 소화도 잘 되시더라고요. 두 번째, 오래된 수건과 친구. 두 번째는 수건과 이불 베개 이야기예요. 여러분 수건 언제 바꾸셨어요? 아직 멀쩡한데? 하면서 몇 년째 같은 수건 쓰고 계시진 않나요? 수건은 매일 우리 몸을 닦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래 쓰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와 세균들이 우글우글해져요. 마치 보이지 않는 작은 괴물들이 파티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연세대학교에서 조사해 보니까 한 달 이상 쓴 수건에서 대장균이 나왔다고 해요. 대장균이요. 화장실에서나 나와야 할 놈이 수건에 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들은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런 세균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어요. 침구류도 마찬가지예요. 이불이나 베개 속에는 진드기라는 아주 작은 벌레들이 살아요. 애들이 알레르기나 천식을 일으키거든요. 강서구에 사시는 박영숙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밤마다 기침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으셨어요. 병원에서 호흡기 알레르기라고 진단받으셨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와서 보더니 어머니 이 베개 언제부터 쓰셨어요? 하더래요. 알고 보니 10년 넘게 같은 베개를 쓰고 계셨던 거예요. 새 베개로 바꾸고 나니까 기침이 뚝 멈췄어요. 그제야 범인을 찾은 거죠. 세 번째, 유통기한 지난 약과 건강보조제. 세 번째는 약 이야기예요. 여러분 약장 한번 열어보세요. 언제 산 건지 모를 약들이 가득하지 않나요? 감기약, 소화제, 영양제. 유통기한은 언제인지 보셨나요? 약은 오래 놔둬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참 위험한 생각이에요. 약이 오래되면 단순히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독성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항생제나 해열제는 변질되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건강보조제도 마찬가지예요. 캡슐이나 가루는 공기와 만나면서 변질돼요. 썩은 음식 먹으면 배 아픈 것처럼 변질된 영양제도 몸에 안 좋아요. 실제로 인천에 사시는 이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는 5년 전에 사신 칼슘제를 꾸준히 드시고 계셨어요. 돈 주고 산 건데 버리긴 아깝지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토하고 설사를 하시더래요. 병원에 가보니 변질된 영양제 때문이었어요.
결국 며칠 입원까지 하셨답니다. 약은 돈이 아까워도 기한 지나면 버려야 한다는 교훈을 얻으셨죠. 네 번째, 안 쓰는 전기 제품과 꽂힌 채 방치된 멀티탭. 네 번째는 전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집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벽 구석에 먼지 뒤집어 쓴 멀티탭.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꽂혀있는 전기 제품들. 전기 안 쓰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화재의 주범이에요. 소방청 통계를 보면 집에서 나는 불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전기 때문이에요. 특히 오래된 멀티탭이 정말 위험해요. 전기가 흐르지 않아도 멀티탭 자체가 늙으면서 갑자기 불꽃이 튈 수 있거든요. 마치 늙은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나는 것처럼요. 부산에 사시는 최만수 할아버지, 김영희 할머니 부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나더래요. 뭔가 싶어서 보니까 구석에 있던 멀티탭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불은 안 났지만 벽지가 타고 가구도 그을렸어요. 알고 보니 그 멀티탭은 15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아이고 새 걸로 바꿀 걸 하면서 후회하셨답니다. 다섯 번째, 깨진 그릇과 금강컵. 다섯 번째는 그릇 이야기예요. 여러분 찬장에 이런 그릇 있지 않나요? 가장자리가 조금 깨진 접시, 손잡이에 금이 간 머그컵. 아직 쓸 수 있는데 하면서 그대로 두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위험해요. 작은 금이라도 그 틈에 세균들이 숨어 살거든요. 아무리 씻어도 틈새까지는 깨끗하게 안 되니까요. 그리고 언제 벨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실제로 경기도에 사시는 정미자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손잡이에 금이 간 머그컵을 계속 쓰고 계셨어요. 멀쩡한 컵을 왜 버려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뜨거운 차를 따르는데 컵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뜨거운 차가 손등에 그대로 쏟아졌죠. 심한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그때 미리 버렸으면 하고 후회하셨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예로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깨진 그릇 두면 복 나간다고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오래된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 여섯 번째는 화장품 이야기예요. 화장품도 하실 텐데요. 맞아요. 화장품도 음식처럼 상해요. 화장대 서랍을 한번 뒤져보세요. 몇 년 전에 선물 받은 향수. 한두 번만 써보고 그대로 둔 로션. 뚜껑이 딱딱하게 굳은 립스틱. 화장품은 뚜껑을 열어서 공기와 만나는 순간부터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해요. 특히 크림이나 로션 같은 건 개봉 후 6개월만 지나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냥 발라봐 뭐 어떻게 되겠어 하시면 안 돼요. 변질된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에 뭔가가 나거나 따가울 수 있거든요. 강남구에 사시는 김은숙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3년 전에 받으신 고급 크림이 아까워서 조금씩 발라보셨어요. 그런데 얼굴에 빨간 반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가려워서 긁다 보니 더 심해졌고요. 병원에 가보니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더래요. 원인은 바로 그 오래된 크림이었어요. 화장품은 적은 양을 사서 빨리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일곱 번째, 쓸모없는 잡동사니들. 일곱 번째, 마지막은 잡동사니 이야기예요. 여러분 집에 이런 물건들 있지 않나요? 언젠가 고칠 거야 하는 고장난 시계, 나중에 입을 거야 하는 안 맞는 옷들, 언젠가 쓸 거야 하는 상자들, 추억이 담긴 각종 소품들. 이런 것들이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 있으면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무거워져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해 보니까 집이 어수선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해요. 집이 복잡하면 마음도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안전사고도 많이 생겨요. 서대문구에 혼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아버지는 방 안에 온갖 물건들을 쌓아두셨어요. 가구, 책, 옷, 상자들. 걸어 다닐 자리도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다 필요한 거야 하면서 계속 모아두셨는데 어느 날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물건에 걸려 넘어지셨어요.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치료비로 적금을 다 써버리셨답니다. 물건이 많으면 청소도 힘들어져요. 먼지가 쌓이고 벌레도 생기고 습기도 차고 건강에도 안 좋아요. 실전 정리법 이렇게 하세요. 자, 이제 어떻게 정리하지? 하고 막막하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쉽고 재미있는 정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플라스틱 용기 정리는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모든 플라스틱 용기를 식탁 위에 쫙 펼쳐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씩 들어보면서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냄새 맡아보기.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이상한 냄새가 나면 바로 버리는 거예요. 플라스틱에서 시큼한 냄새나 쿰쿰한 냄새가 나면 이미 변질된 거거든요. 색깔 체크하기. 원래 투명했던 용기가 누렇게 되었거나 하얀 용기가 회색으로 변했다면 버리세요. 이건 플라스틱이 늙었다는 신호예요. 뚜껑 맞춤 테스트. 뚜껑을 닫아보세요. 헐거워서 제대로 안 닫히면 바로 버리는 거예요. 밀폐가 안 되면 세균이 들어가기 쉽거든요. 실제로 용인에 사시는 한정숙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30개가 넘는 플라스틱 용기 중에서 8개만 남기고 다 버리셨어요. 이렇게 많이 안 좋은 줄 몰랐네 하시더라고요. 수거는 3-6-12 법칙을 기억하세요. 3주마다 세탁할 때 냄새 체크, 6개월마다 새 수건으로 교체 검토, 12개월이면 무조건 새 것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침구류는 계절별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봄에는 겨울 이불 세탁 후 보관하고 여름 이불 꺼내기. 여름에는 베개 커버와 시트 자주 교체하기. 가을에는 여름 침구 정리하고 겨울 준비하기. 겨울에는 전체 침구 상태 점검하기. 충청도에 사시는 이영애 할머니는 달력에 수건 교체일, 이불 세탁일을 적어놓고 계신답니다. 깜빡할 나이가 되니까 이렇게 적어놓는 게 최고야 하시더라고요. 약 정리는 선입선출이 기본이에요. 식당에서 오래된 재료부터 쓰는 것처럼요. 약통에 매직펜으로 구입일을 적어두세요. 그럼 언제 산 건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6개월 점검법을 해보세요. 6개월마다 약장을 다 비우고 하나씩 확인해 보는 거예요. 유통기한 확인하고 약통 흔들어서 소리 들어보고 바스러진 약은 버리고 색깔 변한 약 찾고 습기로 뭉친 약도 찾아서 버리세요. 약 분류함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작은 상자 3개를 준비해서 계속 먹는 약, 가끔 먹는 약, 응급용 약으로 나누는 거예요. 강북구에 사시는 김철호 할아버지는 약통마다 스티커를 붙여 놓으셨어요. 빨간색은 매일 먹는 약, 파란색은 필요할 때 먹는 약, 노란색은 확인 필요로 구분하시더라고요. 전기제품 정리는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3단계로 해보세요. 1단계는 보기예요. 코드가 꺾이거나 벗겨진 곳 없나 확인하고 플러그가 검게 탄 흔적 없나 확인하고 먼지가 두껍게 쌓인 곳 없나 확인하세요. 2단계는 만지기예요. 멀티탭을 만져보세요. 너무 뜨거우면 위험 신호예요. 코드를 살살 흔들어 보세요. 접촉이 불량하면 불꽃이 날 수 있어요. 3단계는 냄새 맡기예요. 타는 냄새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사용 중단하세요. 5년 교체 원칙을 지키세요. 멀티탭과 연장선은 5년마다 새 것으로 바꾸는 게 안전해요. 대전에 사시는 박순옥 할머니는 멀티탭마다 구입일을 적은 스티커를 붙여 놓으셨어요. 전기는 장난이 아니니까 이렇게라도 관리해야지 하시더라고요. 깨진 그릇 처리할 때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처리 전에 두꺼운 장갑, 신문지나 헌수건, 테이프, 박스를 준비하세요. 안전한 처리 순서는 이래요. 장갑 끼고 그릇을 신문지로 싸고 테이프로 꽁꽁 감고 박스에 넣고 깨진 그릇 주의라고 써서 붙이고 분리수거할 때 따로 표시해서 내는 거예요. 금이 간 그릇은 물 담아두기 테스트를 해보세요. 물을 담아뒀는데 새어나오면 바로 버리는 거예요. 화장품 정리는 색깔, 냄새, 질감 3단계 체크법으로 해보세요. 색깔 체크는 크림이 분리되었거나 색이 변했으면 버리기, 냄새 체크는 시큼하거나 이상한 냄새 나면 버리기, 질감 체크는 덩어리지거나 물처럼 흘러내리면 버리기예요. 화장품에는 개봉일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뚜껑 열은 날짜를 매직으로 써서 붙이는 거예요. 잡동사니 정리는 1년 법칙을 적용하세요. 큰 박스 3개를 준비해서 자주 쓰는 것, 가끔 쓰는 것, 언젠가 쓸 것으로 나누세요. 언젠가 쓸 것 박스에는 날짜를 써붙여 놓으세요. 1년 후에도 안 열어봤으면 통째로 버리는 거예요. 사진 찍기 법도 좋아요. 추억의 물건들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실물은 버리는 거죠. 추억은 마음에 남고 집은 깔끔해져요. 부산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는 물건하고 작별 인사하기를 하신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안녕하면서 버리시면 마음이 훨씬 편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마무리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기억나시나요? 낡은 플라스틱 용기와 코팅 벗겨진 냄비, 오래된 수건과 친구, 유통기한 지난 약과 건강보조제, 방치된 전기제품과 멀티탭, 깨진 그릇과 금강 컵, 오래된 화장품, 쓸모없는 잡동사니들. 이런 물건들이 집에 있으시다면 오늘 당장 하나씩 정리해보세요. 아까운데 하는 마음도 이해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더 아까우시잖아요.
버리는 게 아까우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새 물건 살 이유가 생겼다. 집이 깨끗해진다. 마음이 가벼워진다. 가족들이 안심한다. 작은 정리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요. 저도 얼마 전에 집 정리를 했는데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물건을 버리니까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쉬는 공간이에요. 그런 집이 우리를 해치는 물건들로 가득하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만 버려보세요. 월요일에는 플라스틱 용기 하나, 화요일에는 오래된 수건 하나, 수요일에는 유통기한 지난 약 하나. 이렇게 조금씩 정리하다 보면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집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족분들에게도 오늘 배운 내용 꼭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주변에서 한번 체크해 드리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한 투자예요. 오늘 여러분이 버린 하나하나가 모여서 내일 더 건강한 여러분을 만들어 갈 거예요. 자, 이제 영상을 끄시고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이거부터 버려볼까? 하면서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집,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